네, 조심스럽게 시작된 반등 구간에서 글쎄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투자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먼저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30일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는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 시점을 내세운 TSMC와 인텔보다 한참 빠른 일정입니다. LG전자 자회사인 ZKW가 볼보 전기차에 스마트 조명을 공급합니다. 한편 LG전자 자동차 전장 사업은 올 2분기 26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 전망됩니다. 미국이 루마니아의 뉴스케일 SMR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이 7, 8월 중 전국 총 2만 1,55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증권사들이 개별 기업의 목표가를 줄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목표가가 5% 이상 오른 종목이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사라집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는 특례 할인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죠. 그냥 목숨 걸고 한다라던 삼성의 총수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로에 섰던 삼성이 고민 끝에 기술력을 선택을 하는데요. 대세의 흐름을 TSMC에서 삼성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TSMC는 3나노 공정 양산 시기를 미루고 물량 규모를 늘리는 와중에 삼성은 그 어렵다던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좀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시황이나 이제 기업 내용이나 정말 어떤 기사를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3나노 양상 시기를 이제 뒤로 연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이제 소문을 일축하긴 했습니다. 일단 전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는 3나노 수율이 30%대 후반이라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분 사장이 고수율과 고객사도 함께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80에서 90% 이상의 높은 수율 그리고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3나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현재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를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30일에 차세대 GAA 기반 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 사실을 이제 공식 발표한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양상 목표를 TSMC나 이제 인텔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제 60에서 한 70% 수율 확보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윤이 떨어지기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표된 수율보다 누가 더 빨리 80에서 90%대까지 끌어올리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첫 고객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 ASIC 팹리스인 그 펜세마이로 알려져 있고요.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인 퀄컴과는 또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 생산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다는 합의까지, 즉 리저브까지 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관심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급락 이후 나온 반등 국면에서 사실 시장의 시선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향 수급에 쏠려 있거든요. 4월 21일 이후 외국인이 3일 연속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삼성전자 이틀 담았습니다. 오늘 이 뉴스로 지금 꼬였던 삼성전자 수급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나마 버티면서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이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3나노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삼성전자라는 것보다는 그 아래쪽에 소부장 업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비, 납품업체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UV, ASML 쪽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돌아온 이제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EUV 장비용 쪽으로 많이 살펴봤는데요. EUV 장비용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이제 SNS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EUV 장비용 펠리클을 만드는 FST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ASML의 이제 차세대 장비가 이제 상용화에 맞춰서 양산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EUV 장비나 첨단 공정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강화로 이제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펠리클 쪽에서도 FST가 좀 관심을 받을 만한데, 국내 기업이 이제 EUV 핵심 소재 생산을 본격화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향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서도 이제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표현되는 가치 사슬에서 삼성전자의 3나노가 진행이 될 때 그 아래의 소부장업체 중에 블랭크 마스 쪽과 한번 펠리클 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이어 나간다면은 좀 반도체 업종이 살아날 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단에 좀 장비 관련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저분이 돈 벌 일만 남았다. LG전자 보겠습니다. 이 구강모 회장 취임 이후 구조적 개혁을 단행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LG가 좀 빛을 보는 시기가 도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올 2분기 LG의 전장 사업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전자가 차세대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사업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은 수주 금액이 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 2분기에는 2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LG전자 자회사인 GKW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죠. 이제 볼보 XC40, XC90 쪽에 이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볼보에 이제 공급하는 이 조명 자체가 84개 LED를 개별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전조등이고요. 컴팩트한 크기의 주행등이나 하향등, 상향등, 방향 지시 등이 모두 결합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GKW 같은 경우는 그 헤드램프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이와 함께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그리고 레인지로버, 그리고 이번에 볼보까지 납품하면서 고객층 자체가 안 그래도 두꺼웠는데 더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착공식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영업손실 63억을 기록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OEM 차질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제 낙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LG전자도 한번 투자의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장 부문은 턴어라운드 기대인데요. 사실 LG전자 전사로 따져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LG전자를 필두로 시작해서 이제 LG 그룹 전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회장이 바뀌고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전장 산업의 궤도에 올랐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LG 그룹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지금까지 약간 애플이랑 미국 이제 핸드폰 쪽에 향해서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장 산업 그리고 XR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수가 있는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노텍을 좀 관심 있어서 좋겠는데요. 차량 실내용 레이더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레이더 모델의 이제 모듈의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실내용 레이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이제 아이가 있을 경우에 또는 이럴 경우에 경보음 또는 이제 문이 안 잠기는 이런 효과를 보면서 안전장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런 법규가 강화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력이 LG 이노텍에 굉장히 좀 선구적이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레이더 모듈 시장도 이제 2020년에 2조 정도에서 40년 22조까지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업체이기 때문에 연평균 한 37%가량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관심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G그룹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수량,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면은 올해에는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될 수 있어서 LG그룹 전장 산업 그리고 LG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LG그룹주 안에서는 LG 이노텍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LG전자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전자 있겠네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노텍이 먼저 전장 산업과 이런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된다면은 먼저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어제 또 원전 ETF가 출시가 됐죠. 원전 뉴스 하나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이제 줄어들면서 미국이 SMR 띄우기에 나섰는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인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몇 개 좀 관련 기업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이 뉴스케일 중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GA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투자의 파트너십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루마니아의 뉴스케일 SMR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 엔지니어링에 약 1,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는 지난 2021년도로 기억하는데 존 케리 기후 특사랑 루마니아 대통령이 협의한 사항을 이제 이행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 엔지니어링은 대략적으로 8개월 동안 2,8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 정부가 1,400만 달러, 그리고 루마니아 SNN과 뉴스케일 파워가 잔여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뉴스케일 SMR이 건설이 되면은 루마니아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청정하고 혁신적인 원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루마니아의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두산 그리고 삼성물산, GS에너지 관련도 사업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린 두산, 삼성물산, GS에너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여러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공급난 차질은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히 원자력 이외에 대체할 자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은 확실한데 한 종목 고르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ETF 하나 들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호재가 이제 원전 쪽 시장을 좀 자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통령이 어제 유럽을 떠나게 됐습니다. 방산 쪽 또는 원자력 쪽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호재가 있었고 두 번째 호재로는 킨덱스와 하나로에서 ETF 이제 원전 테마 ETF가 두 가지가 상장이 됐습니다. 당분간 이제 ETF에 담겨진 종목들이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조금 주가 강세가 있지 않을까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이는 이제 작년에 메타버스 ETF가 상장됐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이제 K뉴딜 같은 이제 테마 ETF가 상장되었을 때 담겨져 있던 종목들이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킨덱스의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었는데 두 가지 종목들은 비슷하지만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중복으로 올라가 있는 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ETF 2종에는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지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등이 이제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 특징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또는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중공업 또는 LS일렉트릭 한전기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업종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원자력 발전 또는 이런 SMR 테마가 보면은 매출이 딱딱 찍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ETF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원전 종목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ETF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둔다면은 순환매 돌 때 또 원전 테마 순환매가 돌 때 충분히 이런 투자 수익을 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도 비싸진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017년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특례가 전기차 충전을 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 요금 그리고 충전 용량당 이제 단위당 매겨지는 사용 요금을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혜택이 종료되게 되면은 현재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292원 20전이었던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이 킬로와트아워당 313원 10전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내 전기차 인기 모델인 배터리 용량 77.4기가와트의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완충 비용이 22,670원에서 24,230원으로 1,560원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풀로 주유했을 때 15만 원 이상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도 좀 부러운 그런 완충 비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케임브리지 이코노미 매트리스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명을 13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전기차와 휘발유의 총 충전 요금과 차량 주유비 차이가 한 1,300만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1년당 거의 100만 원 차이인데요. 이에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에 비해서 전기차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나오고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GDP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좋은 효과가 나온다. 전기차를 많이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캠브리지 이코노미 매트리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전 요금이 올라도 사실 저는 전기차의 미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어떤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PB님? 1차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그러면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공요금 인상이 들어갔고 전기차 보조금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전력이 이따
관심을 받을 만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 규모가 한 25조까지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 충전료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은 이제 조금 그래도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신재생 업종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전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 쪽 또는 이제 풍력 쪽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유럽발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로 이제 기관 매수가 충분히 이어지는 OCI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OCI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LG 그룹도 이제 충전소를 조금 많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담아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전 쪽 사업도 충분히 성장 전망이 굉장히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챙겨가기 전에요. 한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국내 최초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최종 허가 여부를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오늘 주가 움직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대표님? 네, 아직은 조금 신용 잔고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좀 장기 사이트로 길게 보시고요. 분할 매수 유지 전략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수 PB님의 전략은요? 어제 예상과 다르게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스텝 후에 이제 한국 시장이 좀 한 일주일간 조정을 겪은 모습을 보였는데 관심 업종들의 이제 바닥을 조금 살펴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면은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